뼈와 척추에 대한 10가지 처방을 해드립니다. 본척만척의 진행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어떤 증상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어떤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이제 살면서 10대부터 100세 노인까지 누구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병인데요. 이에 대한 시그널, 어떤 신호를 보이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준비해봤고, 디스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더불어 어떤 테스트를 하면은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들에서 8가지 정도 증상을 이제 요약했는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하면은 보통 요통이 주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나는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가 저린다, 이렇게 하면 허리 디스크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허리 디스크 자체가 디스크 신경을 심하게 누릴 경우는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저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레벨로 보자면 1, 2번 디스크,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무릎까지 통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추, 상위 요추라고 하는데, 상위 요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다리 안쪽으로 불편할 수 있고요. 2, 3번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발목, 3, 4번 같은 경우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옆쪽, 주로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오죠. 5, 6번 같은 경우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옆쪽 발끝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이제 5번 신경 눌릴 때 발등, 뒤꿈치, 천추 1번 신경이면 이제 빨간색으로 쭉 뒷다리가 저리고, 아까 상위요추 1,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타구니, 허벅다리 안쪽이 이렇게 저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표제신경 문제라는 건데, 디스크 있을 때 이렇게 각 레벨마다 증상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의 간단한 증상 8가지 보시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 당연히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죠. 물론 근육의 염좌소근이 있을 수 있으나, 앉아서 일어날 때 허리, 엉덩이, 골반, 무릎, 종아리까지 방사통이 온다면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거나 뒤꿈치로 이제 걸으면 통증이 느껴진다. 보통 천추 1번과 요추 5번 신경할 때 발 자체를 많이 테스트 해보는데,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앞꿈치로 걷는 거죠. 그리고 뒤꿈치 자체로 걷는 동작할 때 이게 통증이 생긴다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대한 증상이 생긴다면은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허리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진다. 보통 이제 마비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방사통, 다리 특정 부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지면 보통 척추 디스크의 응급수술에 적응증이 되긴 하는데, 이런 힘 빠진 증상이 있게 되면은 뇌의 병변일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걷는 거죠.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니까 쉬었다 가야 되거나 통증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거. 그리고 걸음걸이가 올바르지 않고 뒤뚱거린다. 신경 자체가 한쪽으로 눌리게 되면 오른쪽이 눌리면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왼쪽 눌리면 오른쪽 기울어지고, 이런 식으로 척추가 틀어지는 병변이 생기고, 마치 거위 걷는 것처럼 뒤뚱뒤뚱 이렇게 허리가 비틀어지게 됩니다. 통이 생기고 거위처럼 걷게 된다, 오리처럼.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장시간 앉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협착증은 앉아 있어도 허리 통증이 없는데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대부분 이제 하중 자체가 허리가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통증 양상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요 통을 달고 사는데, 이렇게 앉는 자세가 허리 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인이고, 누운 채로 무릎을 펴고 다리를 올린다.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들어 올릴 때 종아리나 발가락이 당긴다.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시술자가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은 엉치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자분이 이제 보통 누워 있을 때 혼자서 이렇게 해보셔도 되거든요. 직거상 검사상 양성이면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눕는 것이 힘들다. 반듯하게 눕게 되면 다리가 저릴 수 있고, 신경이 누르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누워야 되거나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말고 허리 쿠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못 자고 옆으로 모로 누워 주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채기 할 때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재채기에서 통증이 생기면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디스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 오래 걸리면 요통이 막 생기는 경우도 있죠. 디스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 과연 뭔지, 요통은 이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다.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대부터 100세 노인까지 누구나 디스크 발생할 수 있는데요. 휴식을 취하고 안전관리하고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은 만성 디스크로 갈 수 있습니다. 추간판 내장증이라는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의 원인 보시면은 일단은 뼈와 뼈 사이가 이제 닿지 않도록 안에 쿠션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젤리 타입이거든요. 그 디스크가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 추간판이라는 거고, 이거 자체가 검정색, 노화가 되거나 사고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서 돌출되면 신경이 눌리는 거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주요 원인 자체가 잘못된 생활 습관, 뭐 스마트폰, PC 등을 사용하면은 요통을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 디스크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기간 앉아서 폰을 본다면은 허리도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시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비만 같은 경우는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배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허리가 뒤로 휘게 되죠. 그래서 하중이 더 가해지고 허리가 더 압박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 뭐 모친이나 부친이 디스크를 앓았다면은 그 자녀 세대도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운동 부족 혹은 과도한 이제 운동,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건강한 허리, 잘록한 허리가 이제 척추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이런 허리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살을 빼야겠죠. 살을 빼고 운동도 스쿼트 되게 좋은데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너무 하중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개선하려면 과연 디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디스크를 예방하고 좋아지게 할지. 대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시간을 끌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뭐 발목 마비, 그리고 대소변 조절 안 되고, 일상생활 너무 힘들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죠. 뭐 수술할 때는 보통 요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증이 초반에는 미약한데 압력이 가해지면서 다른 증상도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초기 치료는 이제 약물, 소염제 및 근육안제 포함한 약물과 물리치료, 도수 치료도 포함되고요.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도 가라앉지 않으면 주사요법이라는 게 신경 차단 주사, 그리고 DNA 주사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DNA 주사는 솔직히 현재 무릎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척추에서는 약간 검증은 되지 않아서 인증을 바로 하고 쓰진 않고 있는데 어쨌건 나중에도 이런 주사가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관절 및 요통 스트레칭 하게 되면은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겠죠. 디스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위험 신호. 디스크가 대충은 알겠는데 앉아서 아프고 숙이면 아픈 그 디스크인데 어떨 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험 신호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알고 보니 허리 디스크 위험을 알리는 신호. 결국 디스크인지 아닌지 좀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런 건데, 처음으로 일단 다리가 저리죠. 다리가 저린다. 엉덩이, 보통 엉치라고 하는데 엉치에서 허벅다리 종아리 발바닥까지 당기고 저린다. 보통 이런 증상이 있어서 뭐 혈관 쪽에 문제가 아닌가 해서 혈관외과 가신 분도 가끔 있는데, 일단 제일 많이 있는 것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협착증과 디스크 80%는 척추로 한번 감별해야 되고요. 양쪽 증상일 수도 있고 한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가 저린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뜨끔하시고 나서 통증이 너무 허리가 분리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은 허리 디스크의 위험 신호죠. 그래서 반드시 들 때는 다리 힘으로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허리를 굽혀서 들어 올린다면은 요통 및 디스크 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이 아프다. 아까 전이통도 있을 수 있지만 발 자체만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협착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족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으나 발 자체에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아까 발목으로 뒤꿈치로 걷는 훈련, 그리고 앞꿈치로 걷는 그런 테스트를 해봤을 때
호전이 안 된다면은 이거 디스크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발. 앉아있을 때 보통 디스크는 쓰면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앉았을 때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서 있을 때보다 앉을 때 하중이 훨씬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디스크의 노화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중간중간 스트레칭 해줘야죠. 그래서 앉아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은 위험 신호를 볼 수 있고 뭐 하지 직거상 테스트 30에서 60도 정도 올렸을 때 당긴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의 위험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때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은 무릎 사이에 베개를 쿠션을 넣어서 다리를 약간 들어 올리는 자세를 통해서 허리를 좀 만곡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은 통증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통해서 하지 직거상 테스트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비슷한 내용인데 앉았을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이런 식으로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저린다. 엉덩이부터 발등까지 그리고 특히나 발 통증만 있을 때도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허리는 안 아픈데 발만 한 2주 이상 아프다 하면은 디스크의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성 디스크를 나타내는 신호죠. 엉치 다리 통증은 허리 디스크 신호. 그래서 보통 그 엉덩이가 아프거나 그리고 다리가 쥐가 내려가지고 뭐 관절 쪽을 가시거나 혈관외과 쪽으로 가시다가 뭐 특이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내원하신 경우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별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를 먼저 체크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다른 파트로 가는 것이 조금 수고로움을 이제 덜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신문 기사인데 갑자기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가지고 주무르지도 못했다. 그래서 병원으로 운전하는 동안에도 다리가 쑤시고 당겼다. 계단 한 칸도 못 오른다. 그래서 장애가 없으나 극심한 다리 통증 호소하는 것과 디스크로 의심된다. 이렇게 됐죠. MR 찍어봤더니 이 환자는 4, 5번 디스크였습니다. 4, 5번 디스크는 아까 5번 신경이 눌리는데 옆다리를 쭉 정강이 앞쪽으로 발가락까지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숙일 때는 디스크가 밀려서 통증이 생기고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디스크가 뒤로 돌출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좌골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디스크가 이게 정상 디스크고요. 살짝 조금 나와 있고 좀 삐져 나올 듯 하면 이거 아예 흘러버리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디스크의 단계인데 이렇게 차라리 완전히 흘러버리게 되면 흡수도 잘 되고 통증 양상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짝 누르고 있으면서 신경을 계속적으로 누르는 이 타입이 잘 안 낫는 타입이고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린 증상을 이제 그 레벨별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렇게 엉치, 허벅다리 옆, 정강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뒷다리가 저리면 이제 천추 1번 신경입니다. 그래서 각 신경마다 어떤 식으로 좀 약간 그 무던한 느낌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디스크 증상을 얘기했는데 과연 디스크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의 환자의 디스크하고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엘더리, 그러니까 고령 환자분의 디스크 탈출 수술 받았던 케이스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술전 증상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위압감이 있습니다. 힘이 좀 빠진다 이 말이죠. 감각 이상이 있고 항문근 이상, 이 케이스에서 없었는데 항문근 이상 파행 이런 거는 협착증도 있을 수 있고 마미총 증후군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증상은 없었으나 나머지 증상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마미총 증후군은 이 그 항문 근육이죠. 엉덩이 쪽에 항문에 있는 근육 자체 힘이 좀 풀리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것이 이제 마미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 그래서 경직 그리고 근력 저하, 반사 이상, 감각 이상.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대부분 수술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허리가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하지 통증이 100% 있습니다. 수술한 환자들은 대부분 요통도 있지만 다리 통증이 이제 많이 심한 케이스겠죠. 아까 완전 파열과 불완전 파열 같은 경우나 디스크 팽인 같은 경우 수술을 잘 안 하는데 어쨌건 많은 포션에서 완전 파열인 경우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 수술을 잘 안 하죠. 이건 정상이고 살짝 나온 경우 대신 이게 흘러내려 버리게 되면은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수술 이후에 근력 저하는 보통 50% 정도인데 20% 정도로 호전 보이고 반사 이상, 감각 이상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긴 한데 어쨌건 꽤 많은 포션에서
수술 이후에도 불편감이 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이 불편감이 또 오래 가겠죠. 그래서 반사 테스트도 있는데 무릎 자체에 이제 슬개근을 때렸을 때 다리가 탁탁 튀는지 보는 테스트고요. 아킬레스건을 때렸을 때도 발목이 움직이는지 보는 테스트인데 이런 테스트에서 양성은 보인다면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보아야 되고 4번과 천추 1번이 있을 때 아까 아킬레스건과 무릎 통증에 대한 반사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의사님들이 그 디스크 환자 왔을 때 체크해 볼 때 내가 이상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허리 디스크의 증상과 징후, 그러니까 디스크가 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디스크 위치 잘 아시죠? 4, 5번 많이 들어요. 4, 5번 56%, 5번, 6번이 40%. 제일 많은 게 4, 5번 디스크입니다. 4, 5번 디스크. 그리고 이게 밑에서부터 5번이거든요. 천추 1번이고 5, 6번 사이가 한 40%, 4, 5번 사이가 56% 정도. 그러니까 디스크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위치에 따라서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L4, 요추 4번 신경, 3, 4번에 이제 디스크 탈출되면은 허벅지하고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 자체가 아프신 분들 허리 자체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관절 쪽에 치료받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 요추병변에 문제 있으면은 그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발등, 발목 앞쪽도 요추 5번 신경이고 새끼발가락, 발 바깥쪽, 발바닥 뒤꿈치 이런 게 문제 있으면은 천추 1번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쭉 엉치고 절여가지고 발바닥까지. 발 문제 아닙니다. 허리에서 올 수 있고요. 뭐 정강이 앞쪽, 정강이 옆쪽, 엄지발가락까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이게 대부분 이제 허리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다리 저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 좀 특이한 테스트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테스트도 한번 알고 계시면은 내가 디스크인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뒤로 엎드린 상태로 올리잖아요. 올리면 엉치부터 쭉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허리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 직거상 검사죠.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이게 발목을 딱 올리면은 엉치부터 다리가 저리게 되는 거고 반대쪽 다리를 이제 들어 올렸을 때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발목을 올리면서 들어 올리면 엉치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테스트죠. 그리고 보우스트링 테스트라고 무릎 자체를 싹 쓸어당기고 신경 뒤쪽을 눌리게 되면은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테스트가 있고요. 직거상 검사. 이 디스크가 레벨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디스크 나가는 신경 쪽이거든요. 4번과 5번 사이에 5번 신경이 눌릴 수 있고요.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그 겨드랑이 쪽 낑겨 있거든요. 이런 디스크도 통증이 되게 심할 수 있고 이 디스크도 나가는 쪽 사이에 낑겨 있으면 디스크 양상이 천추 1번, 5번과 4번 신경이 같이 눌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의 터지는 위치에 따라도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허벅다리 뒤 근육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좀 이런 식으로 다리 들어왔을 때 보통 일반 사람은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는데 타이트 하신 그 애기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몸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안 굽히셔가지고 이런 경우도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4, 5번 디스크가 있었던 케이스죠. 디스크 해결되고 나서는 증상이 이제 사라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단단한데 뭐 하면 이게 근육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처럼 디스크 자체가 문제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이랑 인자 제일 중요한 게 이 디스크의 특징을 알고 뭐 어떤 인자에 있을 때 주의하면 될지를 알게 된다면 디스크를 좀 피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논문도 이제 자연적인 그런 역사하고 보존 치료에 대한 방법 보시면은 다리 통증이 90%, 허리는 한 10%밖에 안 아픕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면은 대부분 이제 관절적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허리 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이 빠진 경우 디스크가 진단될 수 있습니다. 쌓여 있고 조금 나오고 아예 흘러버린 디스크 요 세 타입으로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아직 터지지 않았고 쌓여 있는 그런 디스크죠. 여기서 좀 흘러내려 버리고 아예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요 타입이 수술을 갈 수도 있고 증상이 좀 꽤 괜찮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술이나 보존 치료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예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디스크가
이게 좀 쌓여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이게 더 터져서 나가버린 디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예후인자. 내가 디스크가 터진 건 알겠는데 경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예후인자입니다. 예후인자. 어떨 때 디스크가 좋은지. 하지직거상 검사가 음성이다. 음성이라면 다리가 안 저린 겁니다. 보통 요통만 있으면은 당연히 디스크가 예후가 좋겠죠. 그리고 신전시 통증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격리 탈출된 디스크가 오히려 좋습니다. 흘러버리게 되면은 이제 모체에서 디스크를 이제 영양소를 공급을 안 해주니까 통증 양상도 빨리 좋아지고 디스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에 반응이 좋고 회복에 대한 의지가 좀 있고, 교육을 조금 이수하신 분들은 요거에 대한 이제 의사와의 협조가 좀 좋으니까 교육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 협착증이 없는 경우, 애기들 같은 경우는 잘 협조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협착증이 없고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환자분들이라면 예후가 좋은 걸 같고, 중립인자는 넘어가겠습니다. 나쁜 인자 이거 봐야 돼요.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 다리 들었을 때 너무 아프다. 그리고 신전할 때도 다리가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디스크가 터지지 않는 상태, 계속 누르고 있으면 디스크가 잘 안 났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마미증후군, 말총증후군 있으면은 디스크가 수술이 응급 상황이겠죠. 수술해도 잘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어쨌건 경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허리 디스크의 5대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하자면은 허리 디스크 일단은 증상을 미리 인지하고 내가 이런 보존 치료했을 때 효과가 없다면은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하지직거상 테스트는 수술할 수 있으나 다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의사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미리 이거 디스크 같은데 해보고 경과를 좀 보다가 안 좋아지면은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고요. 특히나 위험 알리는 신호,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5가지. 그 위험 신호는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지하는 걸 통해서 디스크가 좀 더 안 좋아질 거로 간다면은 반드시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마비 동반되고 말총증후군, 우리가 대소변장애 있다면은 이거는 수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이틀, 48일 이내에 수술을 해야 좋아지는 거 돼 있고, 그걸 넘어서더라도 일단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니까 이런 증상 생기면은 그냥 비뇨기과라든지 외과 가시지 말고 반드시 정형외과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의 5대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리 디스크 10대부터 100세 노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 디스크는 결국은 이제 알고 치료한다면 훨씬 좀 빨리 나을 수 있고 합병증 없이 나을 수 있으나, 좀 약간 나만의 비법으로 열심히 한다고 디스크가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드시 증상이 악화되시면 위험 신호를 캐치하셔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5대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